자, 다음에 설명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을 골라봐라. 이런 내용이죠. A charge made by a shipping company for failure to load or discharge the good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선사가 charge made 부과하는 어떤 페널티인데 바로 뭐냐면 허용된 시간 이내에 물품을 선적하거나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failure 실패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지체했을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데, 자, 우리 부두를 보게 되면 배에 선적을 하게 되는 이제 컨테이너가 이제 들어오게 되죠. 입고가 되고, 그다음에 또 이것을 내려가지고 또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선사에서는 부두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그 물품이 부두에 장치되어 있는 기간을 이제 무료로 이렇게 제공하고 있죠. 보통 뭐 일주일 같은 경우도 있고, 뭐 3일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 선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선사가 이렇게 부두에 물품을 놔둬도 되는 허용기간이 있게 되는데, 그 허용기간을 초과해서도 물품을 반출하지 않거나 선적하지 않게 되면 그에 따른 페널티를 이제 부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체화료, 디머리지가 되겠고요. 근데 부정기선 같은 경우에는 디머리지를 최선료. 그래서 어떤 물품을 빨리빨리 배에 선적하거나 또는 양육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배가 항구에 묶였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별도로 부과하는 페널티, 그걸 또 이제 최선료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는 체화료의 의미로 사용됐고요. 어쨌든 꿈을 지체해가지고 발생하는 것이 디머리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워프리지 있게 되는데, 이것은 부두를 사용할 때 징수하는 비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트리밍 차지 있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정리비가 되겠죠. 추림하게 되면 정리가 되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선박에 물품을 실었는데 이것이 삐뚤삐뚤하게 되면 항해 단체에서 그 항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정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런히 항해에 맞게끔 항해 안전을 위해서 가지런히 정리하게 되는데,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트리밍 차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스토우지 하게 되면 적부비라죠. 적부비. 그래서 이제 부두에서 이 물품을 착착착 올려놓을 때 쌓아두는 그 비용, 그것이 바로 적부비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13번 보시겠습니다. Please put the following sentence in order. 그래서 다음 문장을 올바른 순서대로 연결하시오 되어 있는데,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죠. 그래서 어떤 서신에는 항상 서두, 그다음에 본문, 결문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먼저 찾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 지문에서 딱 보면은 2번을 딱 보시게 되면, 2항 보시게 되면 이렇게 our previous schedule revision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재조절한 이런 스케줄에 대해서 you confirm 승인을 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이니까, 맨 마지막에 들어오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죠. 어떤 당부한다든지 희망을 한다든지 소망을 나타낸다든지 이런 거게 되니까 2번은 맨 뒤에 와야 돼요. 근데 아쉽게도 또 전부 다 보니까 보기 4개를 참 더 2를 갖다 붙여놨네, 그죠?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럼 맨 앞에 오는 걸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럼 A번을 딱 보시게 되면, 이것은 unrealistic, 아주 비현실적인 것이다. To promise completion of the final stage by February 5th 돼 있어요. 2월 5일까지 final stage, 최종 마무리 단계까지 완성시키라고 하는 것은 unrealistic, 아주 비현실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지금 어떠한 설명도 없이 그건 비현실적이야, 못해, 이런 거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A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1번, 3번 다 탈락했고, 그럼 정답은 2번, 4번이 되겠는데, 그럼 이제 B번을 보시게 되면, 자, 첫 번째 뭐냐면, 당신도 알다시피 you are running behind on the Millennium Project. 자, run behind 하게 되면 달리긴 달리는데 어느 뒤에서 달린다. 그러니까 뒤쳐져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밀레니엄 프로젝트가 많이 지금 뒤쳐져 있다. 근데 그다음에 이게 C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지연된 이유는 바로 understaffed, 우리가 지금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딱 연결되죠, 그죠? 그러니까 BC가 착 연결되니까 정답이 2번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4번을 보시게 되면, 4번은 D가 이제 앞에 나와 있는데,
We ask therefore. 그래서 귀하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어떤 사정을 설명하고 요청한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불쑥 지금 요청한다는 내용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지금 4번하고 1, 3번은 정답이 됐었고 2번만이 정답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14번 보시게 되면 자, 그럼 이제 서두 부분을 이제 찾아야 되겠는데 서두 부분은 자, 서두 부분은 지금 C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C에 해당하는 것을 딱 보게 되면 자, thank you for 이렇게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잘 기다려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You are in need of any further assistance from us. 자, 우리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맨 뒤에 와야 될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떤 다짐을 한다든지, 그지? 상대방에게 어떤 최선의 서비스를 한다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표현이 와야 되니까 C번 같은 경우는 맨 뒤에 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1번하고 4번은 무조건 탈락이고 C가 맨 뒤에 와 있는 2번하고 3번이 정답이 되겠는데 그럼 2번을 먼저 보시게 되면 자, D번이 뭐가 있죠? 바로 이 전체적인 이런 시스템은 현재 완전히 restored, 복구가 되었고 자, 이러한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we assure you, 귀하에게 다짐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뭐예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있고, 이래서 우리는 시스템을 다 복구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불쑥 지금 맨 앞에 나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번도 탈락. 그럼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3번을 보시게 되면 B 돼 있어요. 자, please accept our apology for being unable to write you earlier. 자, 진작 일찍 연락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냐 하면은 이러한 기아의 그 자동화 공장 시스템에서 발생한 그런 고장의 원인을 조사함에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일찍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돼요? 논리적인 연결이 탁 이루어지죠, 그죠? 그래서 B하고 A, 그죠? 일찍 연락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왜 일찍 연락을 못 했는지에 대해서 부가적인 부연 설명이 따르게 되니까 BA가 가장 올바른 논리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번. 자, 미스터 송은 어떤 사람일 것 같은가 하고 묻고 있죠. 자, 그럼 문장을 보시게 되면 regarding your application for employment 해서 이건 바로 뭐죠? 입사 지원이죠, 그죠? application for employment, 입사 지원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미스터 송한테 지금 입사 지원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보낸다는 것은 바로 미스터 송은 구직자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그러면 지금 1, 2, 4번을 보게 되면 전부 현재 지금 취직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인플로이는 고용주가 되겠고 2번은 세일즈 매니저, 열심히 일하는 간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매니저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부장이니까 이미 지금 다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입사 지원서에 대해서 말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3번 딱 보시니까 어짭 어플리컨트, 그래서 구직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이거 딱 볼 필요도 없어요.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첫 번째 문장만 딱 보고도 벌써 이것은 구직자, 잡 어플리컨트를 말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설명하면 제가 입이 아픕니다. 자, 16번, 17번 보겠습니다. 자, look at the following letter. 다음 서신을 잘 읽어보고 with enclosed document and answer the questions 해서 이렇게 동봉된 서신을 잘 읽어보고 그 다음에 질문에 답변하시오.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동봉된 게 있겠네요.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오퍼시트가 연결되어 있네요. 그럼 앞에 서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씨 안녕하십니까? 되어 있어요. 당사의 레코멘데이션 제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매도 확약서에 따라서 우리가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Based on our negotiation. 그러니까 어떤 이런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의견이 막 나왔겠죠, 그죠? 나와가지고 그런지 협의를 하고 그 협의 끝에 다음과 같이 오퍼시트 매도 확약서를 작성을 해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청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서류를 첨부했는데 그것을 잘 보시고 우리 제안에 어떤 의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당사는 continue long-term business, 기업과 장기 거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곧 소식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오퍼 시트의 내용이 이제 쭉 나와 있어요. 오퍼 시트 내용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살펴보시고 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6번 돼 있어요. 자, 상기 서신과 관련돼서 can be infer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고 묻고 있죠. 그러면 자, 1번 보시게 되면 자, 미스터 초는 이미 물품의 대금을 보냈다. 그 아닙니다. 지금 매도 확약서 오퍼 시트를 보내가지고 이걸 우리가 검토한 다음에 이상이 있으면은 나에게 연락하라 그랬으니까 아직까지 돈은 안 왔죠. 그다음에 정답은 3번 되겠고, 제가 동작이 빨랐네요. 자, Mr. Kim is about to place an order. 자, Mr. Kim은 지금 막 be about 막 뭐뭐 하려 한다 하는 관용어구죠. 지금 막 주문을 하려고 한다. 그거 아닙니다. 지금 미스터 김은 지금 오퍼 시트를 작성해서 미스터 초한테 보낸 그 수추상이에요. 그러니까 주문을 지금 할 수가 없죠. 주문을 하는 사람은 미스터 초가 매수인이니까 얘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3번 보시게 되면 once Mr. Cho place an order, 일단 미스터 초가 주문을 하고 그다음에 make payment 결제를 하고 나면은 바로 항공편으로 MH 회사로 물품이 선적될 것이다 되는데, 자, 이것이 맞는지 한번 오퍼 시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은 결제 조건에 보면 페이먼트 TT 캐시스 오더 되어 있어요. 주문시 또는 인도시 지급 방식이죠. 그러니까 주문을 하면서 바로 이제 결제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좀 전에 뭐가 있었냐면 지문에 바로 일단 주문하고 대금 지급을 하면 항공편으로 송부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항공편이 있는지 한번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얘기죠. 쉬핑포트 인천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인천항에서 선적이 될 것이다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네요. 다음에 17번 보시게 되면 상기 서신에서 least likely 나타나기 가장 어려운 것은 어느 것이냐, 어울리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자, 1번 information of the bank fraud payment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least likely to be added to the above letter, 상기 서신에 추가해서 더 이상 추가할 필요가 없는 걸 골라봐라 하는 내용인데, 자, 그러면 어떤 결제를 하기 위한 은행에 대한 정보, 그렇죠. 지금 그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돈을 지급해야 되니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어떤 은행에 자기 계좌를 보내라고 계좌를 이제 적어줘야 되는데, 아까 그 오퍼시트에 그 내용이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또 추가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2번 price terms에 있어. 가격은 가격인데 어떠한 정형거래 조건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보충해야 된다. 자, 그 내용이 없었나요? 보면 우리 가격을 보게 되면 어디 있죠? 가격이 잘 안 보이네.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있네요. 자, 쿼너데이 돼 있고요. 여기 같이 붙어 있네. 그래서 단가는 지금 138불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30불이 왜 나왔는지, 여기에 뭐 CIF가 됐든지 또는 뭐 FOB가 됐든지, 자, 이런 인코스 정형거래 조건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지금 안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될 이제 보충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dispute resolution에서 이 계약서를 이행하면서 이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뭐 중재로 해결하든지 어떻든 해결하는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없다는 것이죠. 추가했으면 좋겠다. 보니까 여기 지금 분쟁에 대해서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 없네요. 근데 그것도 역시 추가가 되어야 될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또 그러면 이제 이 세 개는 추가될 내용이고,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가 필요 없겠네요, 그죠? Legally sound marketing strategy에서 뭐 법적으로 사운드 이상이 없는 건전한 판매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판매 업체가 지향해야 할 어떤 전략이지, 계약서에다가 자기가 나는 법적으로 아무 이상 없이 거래를 하겠다 이런 문구를 집어넣을 이유는 없겠죠. 불필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자, 18번 본 서신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고 묻고 있죠. 블랭크 씨, 안녕하세요. You're right. We made a mistake. 당신이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불 22센트를 we were overcharged. 과다 청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에게 이 금액만큼 과다하게 청구했다. 이게 실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we have credit. credit 하게 되면 뭐 신용 또는 예상 그런 뜻도 있지만 자금을 이체하다. 그래서 트랜스퍼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your account, 당신 계좌에 저거를 지금 입금을 해줬다. 그리고 다시 명세서를 청구서죠.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보냈다. 그래서 Thanks for bringing this to our attention. 해서 이거에 대해서 알려줘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뭐 사과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3번을 딱 보시게 되면 to apologize for a mistake. 어떤 실수에 대해서 사과하는 그런 내용이죠. 정확한 주제가 되겠네요. 19번. 자, 밑줄 친 쿼너티티 프로덕트. 이건 물량이죠. 물량. 제품의 수량, 그러니까 물량,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물량과 most relevant, 가장 연관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고 묻고 있는데, 자, 귀사의 이름과 아울러서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제품이 생산되는 공장, 그리고 설비, 그리고 어디서 판매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the quantity of product furnish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물량이 이제 공급되는 장소, 그리고 판매 장소를 이제 알려달라 이런 내용인데, 그리고 if there is someone in particular, 어떤 특정인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연락을 해야 될 특정인이 있다면 바로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내용이죠. 자, 물량, 그러니까 생산되는 이 제품이 생산되는 설비, 공장, 그리고 판매되는 곳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회사가 뭐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의 양은 얼마인가, 이제 그걸 묻게 되니까 이것은 회사의 어떤 그 생산 물량의 능력, 그걸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production capacity 해가지고 제품 생산 능력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실무적으로는 우리 캐파가 부족하다, 캐파가 되느냐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주문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느냐 할 때 이제 많이 쓰는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게 되면 product available 하게 되면 판매 제품, 그러니까 구할 수 있는 제품이다 이런 뜻이니까 판매 제품을 말하는 거니까 거리가 멀죠. 자, 그러면 20번 What does the following mean? 그래서 다음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돼 있는데, 자, 국제적인 물품 거래 계약에 있어서 인도가 지연돼 가지고 지연됐는데 it's not a cause of big concern to the parties.에서 어떤 일방에게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인도가 지연이 됐는데 그것이 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는 it may be reasonable.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어떤 거냐면 바로 이렇게 인도 지연 같은 경우에 바로 수출자에게 부과하는 어떤 손해배상 페널티가 되겠죠. 벌가금, 이거에 대해서 small percentage, 약하게 어떤 벌가금을 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인도가 지연되는데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뭐 수출 계약을 취소한다든지, 자,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어떤 수출상에게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liquidate damage 되는데, 이건 손해배상 예정액에 대해서 확정 손해배상액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뭐 인도가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매도인은 배상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루에 이자를 1%를 할 것인지, 그러면 이제 그걸 쭉 정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 손해가 되었을 경우에 얼마만큼을 배상할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해 놓은 것이 바로 확정 손해배상이 되겠고, 이것을 이제 계약서에 이제 삽입을 해가지고 실제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그대로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프랜차이즈 거리가 멀고요. 디덕션, 차감, 공제, 할인 전혀 거리가 멀고, 자, 페널티는 여기서 어떤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 부과하는 벌금인데 벌금 같은 그런 것을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지금 여기에 페널티의 성격으로 부과하는 것이라 나와 있으니까 페널티는 답이 될 수 없죠. 그래서 1번 되겠고요. 자, 다음에 which explain performer invoice correctly. 견적 송장이죠. 자, 견적 송장에 대한 설명으로서 올바른 것을 골라봐라 되는데, 자, A번 보시게 되면 이것은 판매 물품에 대한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commercial bill에서 어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죠? bill of exchange. 그러니까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거. 그러니까 뭐 draft 이런 뜻이 되니까 이것은 송장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다음에 자, B번 이것은 주로 어디서 사용되냐면 diplomatic officials 영사네, 그죠? 그래서 수출 가격을 verify 확인하기 위해서 수입국의 영사가 발행하는 그러한 송장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죠? consular invoice 그래가지고 영사 송장 역시 거리가 멀고요. 그다음에 2번을 보시게 되면은 2번에 C번을 보시게 되면, 자, 이것은 it is complete on a special form of the importing country에 대해서, 자, 수입국에서 어떤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이제 작성이 돼야 되는데, 바로 뭐냐면 그 나라의 세관을 통과할 때 물품을 통관시키기 위해서 작성하는 특별한 양식에 따라서 작성된다. 그러니까 뭐죠? 통관을 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거니까 이것은 커스텀스 인보이스 하니까 이것은 세관 송장이 되겠네요. 세관 송장. 그러니까 전부 다 해당 사항이 없고. 자, 그러면 자연적으로 정답은 D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is preliminary invoice 임시적으로 작성한 송장이다. 바로 뭐냐면 견적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견적 송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나는 이러이러한 가격으로 너한테 팔고 싶다. 그러니까 네가 한번 확인을 해봐라 하고 작성을 할 때 아주 확정되지 않은 가격을 제시할 때 쓰는 것이 바로 performa invoice 견적 송장이 되겠고요. 자, 그런 의미로 쓰거나 또는 or for customs purpose in importation 해서 수입국의 그러한 통관의 허용 여부를 물어볼 때 사용된다 이런 얘기죠. 이건 어떤 거냐면 이제 외환이 이제 부족한 그런 나라에서 그러니까 수입상이 세관 당국에다가 내가 이러이러한 제품을 수입하는데 지금 이 정도의 외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외화를 사용할 것을 허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당국에 제출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퍼포마 인보이스 견적 송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2번 이 서신의 목적은 또 무엇이냐 하고 또 묻고 있네요. 전부 다 읽어봐야 되겠네요. 자, upon checking the goods, 자, 물품을 점검을 해 보니까 지금 자, 수량 10개가 부족하더라.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것은 매수인이 지금 매도인에게 물품을 받아봤는데 지금 10개가 부족하다. 너 어떡할래? 해가지고 제기하는 클레임 서신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딱 알고도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서신을 쓴 목적이 뭐냐? 이거 먼저 shipping inquiry, 뭐 선적을 줘야 한다든지 이거 전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선적이 됐는데 지금 수량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지금 선적 조회란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그다음에 surveillance inspection에서 검사관의 검사 이미 아닙니다. 지금 검사를 해갖고 지금 10개가 부족하다는 게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compromising에서 어떤 뭐 타입을 보고 뭐 절충한다. 전혀 그게 아니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10개가 부족하다고 했으니까 investigation of loss 해가지고 이렇게 손실된 물품에 대해서 어떤 경위로 조사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이런 내용만 딱 알고도 바로 이제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그 연습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계속해서 진행을 해 보게 되면 there was not any sign, 어떤 그런 징후도 없었다. 표시가 없었다는 것이죠. We can judge that.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었다. 뭐냐면 they were temper 하게 되면 뭐 함부로 다루다. 그래서 뭐 우리말로 하게 되면 손을 타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운송 도중에 그 물품에 뭐 손을 댔다는 어떠한 증거도 우리가 찾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렇게 포장된 박스가 도착했을 때 보니까 아무 이상 없이 도착이 됐다.
자, 그래서 이 수량의 부족은 아마도 impacting on your part. 너희가 포장을 하면서 실수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가 만약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정상적으로 물품을 선택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에게 그걸 즉각 보내라. 그러면 바로 우리가 그것을 이런 손해배상을 shipping 컴퍼니 선사에게 보내기 위해서, 선사에게 주장하기 위해서 클레임을 제기하기 위한 절차로서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로 필요하니까 그걸 보내봐라.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물품의 손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경위로 일어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낸 것이다. 그래서 investigation of loss. 그래서 손실 물품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보시게 되면, if the seller present evidence that goods were shipped correctly. 자, 그래서 매도인이 그 물품이 똑바로 제대로 선적이 되었다고 하는 증거를 만약에 제시한다면, 매수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묻고 있죠. 그러면 이것은 22번의 그 지문하고 이제 연결된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네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 증거자를 우리에게 제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claim to the shipping company. 우리가 바로 선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매도인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선적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 서류를 매수인에게 보내게 되면, 매수인은 서신에서 보는 것처럼 선사에게 클레임을 청구하겠죠. 그래서 정답을 이제 보시게 되면 1번 large claim to the seller. large claim 하게 되면 fire claim과 같은 말이 되겠어요. fire claim. 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지금 매도인에게 청구한다. 이건 아니죠. 아까 받아가지고 선사한테 청구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try to compromise with the shipper. 그래서 화주하고 절충을 하겠다. 화주는 누구예요? 바로 매도인이니까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겠고, lodge a claim to the carrier. 자, 운송인에게 바로 이런 클레임을 제기하겠다. 그래서 아까 그러면 이제 캐리어는 앞에 있었던 shipping 컴퍼니가 를 의미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증거 자료를 제시를 하면 나는 선사, 즉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24번 choose the most proper word in the blank. 그래서 괄호 안에 가장 적당한 말을 골라봐라. 그래서 자, 당사는 너에게 지금 10%의 할인을 제공하겠다. in the goods, blank in the goods. 그래서 물품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자, 어떤 거냐면은 to claim for loss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상대방에게 어떤 10%의 이런 금액을 공제해 주겠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을 했을 경우에 이제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무엇인가, 뭐 품질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또는 인도의 지연이라든지 이런 어떤 빌미를 주었기 때문에 원래 단가에서 이것을 이제 낮춰주는 것이죠. 자, 그럼 to claim for loss. 멸실 물품에 대해서 손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너에게 10%를 깎아준다? 이건 전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2번 to compensate for the defect. 자, 불량 물품에 대해서 compensate,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서 딱 맞네, 그죠? 불량품에서 미안하다. 내가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는 의미에서 10%를 할인을 해줄게. 그러니까 2번이 딱 정답이 될 수밖에 없네요. 다음 25번 What is right terminology of insurance containing the following meaning? 그랬어요. 자, 다음의 의미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보험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이냐 하고 묻고 있네요. 자, voluntary surrender, 자발적인 포기 이런 거죠. of all right, title or claim to property 돼 있어요. 그래서 일체의 권리라든지 타이틀, 명의라든지 그다음에 claim to property, 물품에 대한 보험금의 청구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포기하는데 어떻게 without attempting to reclaim it or give it away 됐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반환을 물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또는 위부를 한 것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일체 물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거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abandonment, 위부에 대한 정의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2번은 subrogation, 대위가 되겠고 3번 average loss, 그다음에
뭐 그 해손, 그죠? 해상 손해고 그다음에 partial loss, 분손 이런 것들은 전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계속해서 또 영장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